네, 안녕하세요. 일반화학 2 챕터 4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챕터 4의 전반부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수용액에서의 반응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용액에서의 정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도 개념을 사용하는데, 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 개념 중에 하나인 몰농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학 실험실에서 쓰는 용액들은 굉장히 진한 용액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용매를 얼마만큼 써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필요한 계산을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수용액 상에서 이제 녹아서, 그러니까 그 물질이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yes, 그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질인 전해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식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만 남겨두고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는 구경꾼 이온들은 삭제한 알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적다 보니까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가 침전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죠. 물에 잘 녹는 이온성 물질을 가지고 그 두 개를 섞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을 침전 반응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이 침전 반응에서 용해도 지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절입니다. 4.7절은 산염기와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염기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염기에 관한 정의는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일반화학 2가 되겠고, 일반화학 1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 개념은 수용액상에서 용액의 액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협소한 의미의 산염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리되어서 수소이온 H+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으로 쓰자면은 HA라고 하는 수용액상에서의 물질이 녹아가지고 수소이온 H+와 그것의 짝염기인 A-로 분리되는 그런 반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HCl 염산이나 HNO3와 질산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겠고, 그럼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물에서 해리되어 가지고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된다는 거죠.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 OH-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MOH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에 녹아서 M+라고 하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 OH-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산화소듐, 수산화포타슘과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염기를 이야기할 때 요 수소이온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수소이온 자체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렇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H3O+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가 H3O+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수소이온이 물 분자와 만나 가지고 이렇게 H3O+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실제 존재하는 형태는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지만 뭐 실제 우리가 이런 화학 반응식을 쓰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쓰나 수소 이온 형태로 쓰나 H3O 플러스 형태로 쓰나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을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산은 또 해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강산과 약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질에서 강전해질, 약전해질이 있었듯이 산에서도 역시 강산, 약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에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정도로 해리되어 가지고 이거는 흡사 강전해질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산 종류들, 뭐 염산, 질산, 하이포화 염소산, 그 다음에 황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높은 정도로 해리가 되어가지고 100개를 넣으면 거의 뭐 90개 이상 H 플러스와 그것의 짝염기 형태로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약산은 강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은 정도로만 해리가 되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약전해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약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강전해질, 약전해질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물에 넣어도 한 98% 정도는 아세트산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고 한 2% 정도만 이런 H 플러스를 내는 형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H 플러스의 개수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우리가 약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 몇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뒤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도 우리가 산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양성자 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일반학 2에서 일반학 2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모든 수소가 산성을 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수소만 산성을 띌 수 있는데요. 그런 산성을 띌 수 있는 수소가 하나밖에 없는 물질을 우리가 1양성자 산이라고 부릅니다. 1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숫자 1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은 염산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하나와 Cl 마이너스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산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양성자 산이라고 하는데요. 다양성자 산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양성자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에서는 산성을 띠는 수소가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황산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황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황산에 있는 두 개의 수소가 우리가 황산을 강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두 개 다 아주 잘 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의 경우에는 HSO4-로 이렇게 거의 100% 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H2SO4 자체는 강산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HSO4-가 또 한 번 해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황산이온 SO4-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두 방향으로 그릴 거예요.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해리되는 정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약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항성자산에서는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에서 수소 이온이 해리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염기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제 사실 산이랑 염기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면은 염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강산, 약산을 분류할 때 어느 정도로 해리 돼서 H 플러스를 얼만큼 내놓느냐, 그거를 가지고 강산, 약산을 나누었듯이 강염기, 약염기의 경우에는 해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OH- 수산화 이온을 만드느냐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죠. 높은 정도로 해리되어 가지고 수산화 이온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은 강염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강전해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NaOH 같은 것들은 물에 녹았을 때 거의 100% 해리가 되어 가지고 OH- 수산화 이온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강전해질, 강염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적은 정도로만 해리가 되어가지고 수산화 이온을 조금 만드는 약전해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염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암모니아가 물에서 수용액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화살표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반응이 평형에 있고 OH-가 아주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염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산의 명명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그 분자성 화합물의 명명법을 조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스스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같이 공부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께 스스로 공부하시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산염기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요. 중화 반응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 물질이 정확한 화학 양론비로 결합을 하여 가지고 그 결과물로 물과 이온성 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트예요. 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중화 반응의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적어보면은 산을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HA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염기를 MOH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 H2O 리퀴드가 형성이 되고 A-와 N+가 만나 가지고 이온성 염 MA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는 형태, 이렇게 모든 화합 물질을
분자 형태로 쓰는 거를 우리가 분자 반응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요거를 이온 반응식 형태로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강산 강염기를 가정을 할게요. 강산 강염기를 가정을 해야지 100% 해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온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 물질 수용액 형태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형태로 쓸 수가 있겠고, MOH의 경우에는 M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의 경우에는 액체이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지지 않죠. 그냥 액체 상태로 남아있고, 이온성 염의 경우에는 가용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알자 이온 반응식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 A-, M+를 각각 지우고 남는 H+ 더하기 OH- 해서 H2O 리퀴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7절 산염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4.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8절이 이번 다루는 내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용액의 화학 양론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양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앞쪽에서. 이제 그때는 기체상의 반응, 고체상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주로 질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액에서의 화학 양론은 주로 우리가 몰 농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몰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양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4.10입니다. HCl이라고 하는 강산과 NaOH라고 하는 강염기를 아니군요. 네.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탄산 소듐, 탄산수소 소듐 이런 것과 반응을 시켜 가지고 NaCl이라고 하는 염이 생기고 H2O라고 하는 액체가 생기고 CO2 기체가 생기는 반응이 있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0.1몰 농도의 HCl 18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0.125몰 농도의 NaHCO3 용액에 이 용액의 부피는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양론 문제의 기본 구조는 항상 몰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몰수가 이 화학 양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개수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몰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만큼의 농도를 가지는 HCl이 18ml 있으면 HCl이 몇 몰이 있느냐, 그리고 이 HCl과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산수소 소듐이 몇 몰이 필요하냐, 이런 식의 계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Cl의 몰수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몰 농도와 부피를 알면은 몰수를 계산할 수 있죠. 바로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0.1몰 농도를 가지고 있고 부피는 0.018리터. 몰 농도에서는 리터 단위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되겠습니다. 이제 몰수를 계산을 했으니까 화학 양론, 그러니까 반응식, 균형 맞춤 반응식으로부터 개수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몰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HCl 대 NaHCO3의 비율이 반응 비율이 1대 1이에요. 1대 1.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은 NaHCO3의 몰수는 HCl의 몰수와 같다.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 탄산수소 소듐의 부피죠. 그러면은 탄산수소 소듐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위에 식을 보시면은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였으니까 부피를 구하려면은 몰수를 몰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14.4ml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론 문제는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원에 등장하든지 중요하니까 꼭 복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절은 이제 용액의 농도 측정, 적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글로 이야기를 할 때는 몇 몰 농도의 용액을 쉽게 아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실험실 상에서 어떤 용액의 농도를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알고 있는 어떤 용액이 있다고 해볼게요. 부피를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용액의 농도는 모릅니다. 농도를 모르는 어떤 용액의 부피를 측정을 해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또 다른 농도가 알려진 다른 물질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농도가 알려진 다른 물질은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준 용액과 반응 요거랑 농도를 모르는 어떤 미지의 용액과 반응을 시켜 가지고 이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적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깔고 있는 가정은 반응이 이 두 개가 첫 번째 용액과 두 번째 표준 용액을 섞었을 때 반응이 100% 진행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지 이런 화학 양론을 통해서 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서 NaOH를 표준 물질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HCl의 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NaOH랑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NaOH랑 HCl이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NaCl과 H2O를 형성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피는 알고 있죠, 그죠? 부피를 알고 있는 HCl을 여기 채워 놓고요. 이 위에서 NaOH를 뭐 뷰렛 같은 데다 담궈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뷰렛이니까 끝 부분이 뾰족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용액의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은 아닌데요. 이제 구분 잘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둘 다 실제로는 무색의 액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aOH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HCl이 NaOH랑 반응해서 또 다른 무색의 액체, 물과 NaCl 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넣어주게 됩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시약을 여기에 일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NaOH랑 HCl 반응에서 우리가 사용할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이 되겠는데요. 이 녀석은 산성에서는 무색이다가 염기성이 되면은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NaOH를 넣어주기 전에 HCl만 있는 상태에서 이 페놀프탈레인을 몇 방울 넣어주면은 무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NaOH를 넣어준 양에 따라서 용액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한 방울도 안 넣어줬을 때는 색깔이 당연히 무색이겠죠? 산성에서 무색이니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10ml 넣어도 뭐 가정이에요. 그냥 무색이라고 하고 여전히 산성이에요. 20ml를 넣었더니 여전히 무색입니다. 그럼 용액은 산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한 방울 더 넣었어요. 20.1ml를 넣었더니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라고 할게요. 20.1ml를 넣었더니 순간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20ml를 넣을 때까지는 HCl이 존재하여 가지고 NaOH가 들어오는 족족 100%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NaCl과 H2O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용액이 계속 산성 혹은 중성의 형태로 남아 있었죠.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딱 한 방울이 더 들어간, 한 방울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한 방울이 더 들어가니까 분홍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HCl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NaOH에서 나온 OH-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홍색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용액은 이제 염기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용액의 색깔이,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대략 요 안에 들어있는 HCl과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략 20.1ml의 NaOH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염기성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NaOH가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거를 분명 실제 딱 그 HCl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NaOH의 양은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20ml랑 20.1ml 사이에 있을 텐데, 그 지점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시약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색깔이 변하는 종말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실제로 이 적정의 양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림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aOH의 부피를 주었을 테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NaOH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죠? 여기 넘어올 때는 이제 우리가 NaOH의 몰 농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NaOH의 몰수에서부터 HCl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균형 반응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HCl의 몰수를 HCl의 부피로 변형을 해주려면은 HCl의 몰 농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요거를 예제 4.11을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4.11 같은 것이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산이 20ml가 있는데요. 이 시료를 적정하기 위해서 0.1몰 농도의 NaOH가 42.6ml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HCl의 몰 농도가 얼마이냐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을 항상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 맞춤 반응식으로부터 어떤 계수비로 반응하는지 정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을 쓸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NaOH의 몰수와 몰 농도로부터 우리가 NaOH의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NaOH의 몰수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NaOH의 몰 농도 그냥 안 쓸게요. 아래 첨자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0.1몰 농도 곱하기 42.6ml. 리터 단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밀리리터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미리몰 농도가 미리몰 수가 얻어지겠죠. 그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4.26 미리몰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그냥 몰수 단위로 계산하려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미리를 그냥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3승 대신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균형 맞춤 반응식을 보면은 NaOH와 HCl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한 HCl의 몰수는 NaOH의 몰수와 같게 되겠죠. 4.26 미리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HCl의 몰 농도를 결정을 하면은 HCl의 몰 농도는 HCl의 몰수 나누기 HCl의 부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4.26 미리몰 분의 20ml. 몰 농도는 몰수 나누기 리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리몰 나누기 미리리터를 하면은 미리 약분이 되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213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수용액에서의 화학 양론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화학 양론 그리고 산염기 반응을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을 마지막으로 4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4장 세 번째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